전광판은 완벽한 결과를 가리켰고 검은 유니폼의 군단은 전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승점 3점 이면에는 전술 운용에 대한 수많은 모순이 얽힌 경기 시나리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반 70분 내내 LA FC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미친 듯이 몰아붙였지만 상대의 깊은 템백, 밀집 수비, 콘크리트 장벽 앞에서 철저히 가로막혔습니다. 피치 위 모든 선수의 발끝에 초조함이 맴돌았습니다. 기묘한 전환점은 72분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주장 손흥민을 교체 아웃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관중석의 전문가들은 지루한 0대0 무승부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미드필더 마티오의 슈아니에르가 73분과 81분 페널티 박스 밖에서 환상적인 중거리 슛 2방을 터뜨리며 경기를 직접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왜 LAFC는 최고의 스타가 피치를 떠나자마자 폭발했을까요? 왜 중앙 미드필더가 갑자기 자신의 슈팅 습관을 바꾼 것일까요? 벤치의 전술 운용을 향한 수많은 물음표 사이에서 마침내 믹스트 존 공동 취재 구역에서 궁극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것은 다름 아닌 베테랑 골키퍼 위고 요리스였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골문에서 22명의 선수를 모두 지켜보는 넓은 시야를 가진 그가 직접 입을 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월드컵 우승자의 눈을 통해 요리스는 손흥민이 교체되기 직전 남긴 전술 조종의 비밀 신호를 폭로했습니다. 요리스의 이 고백은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교조주의적인 원칙에만 얽매인 철학과 손흥민의 실전 시야 사이의 틈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으며 동시에 동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국인 공격수의 절대적인 권위를 증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답함의 임계점, 골문에서 바라본 시선 위고 요리스는 70분 이전 피치 위 LAFC 선수들이 느꼈던 숨막히는 분위기와 심리 상태를 분석하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노련한 골키퍼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강요한 전술 시스템의 파산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골대 앞 제 위치에서는 전방의 동료들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그 끔찍한 절망의 전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요리스가 엄숙한 태도로 분석했습니다. 70분 동안 세인트루이스는 제 눈앞에 견고한 2층 버스를 세워두었습니다. 반면 터치라인 박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 지시는 극도로 교조적이고 경직되어 있었죠. 모두 인내심을 가져라. 계속해서 공을 양측면으로 돌려라. 상대 진영을 넓히고 박스 안으로 침투할 크로스 기회를 기다려라. 게다가 무언의 금지령도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무리한 중거리 슛 요행을 바라는 슈팅은 절대 쏘지 마라. 이론뿐인 기계의 교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전술이 잔디 위에서 이미 임상적으로 사망 기능 정지했다는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우리의 수를 완벽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박스 안으로 우겨넣는 모든 패스는 그들의 장신 센터백들에게 너무나 쉽게 튕겨나갔습니다. 시계바늘이 점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스코어가 여전히 0대0일 때 LA FC 선수단 전체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혼란과 방향 상실감에 빠져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공을 돌리도록 미리 코딩된 기계처럼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기계에 정작 득점 버튼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비밀 신호, 72분의 반란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매듭을 풀며 위고 요리스는 경기의 진정한 전환점이 된 순간을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코칭 스태프의 전술판 위에서 나온 똑똑한 조정이 아니라 터치라인을 넘기 직전 눈빛으로 교환된 보이지 않는 암호였습니다. 72분 전광판의 7번 손흥민의 교체 아웃이 표시되었을 때 그것은 공격수들에게 있어 인내심의 한계선과도 같았습니다. 요리스가 회상했습니다.
그때 마티오의 슈아니에르는 미드필드 중앙 지역에서 저와 약 4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LAFC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자 가장 큰 버팀목이 시스템에서 제거되었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야를 가진 요리스는 이 전술적 반란의 전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터치라인 밖으로 걸어 나가기 전 소니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 슈아니에르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코칭 스태프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죠. 그는 그저 자신의 검지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가볍게 톡톡 치더니 두뇌를 쓰라는 암시. 단호하게 다리를 휘두르는 신용을 하고는 두 눈으로 페널티 박스 바깥에 광활한 빈 공간을 쏘아보았습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무자비한 메시지를 담은 비밀 신호였습니다. 저들의 수비 시스템이 너무 깊숙이 내려가 있다. 측면으로만 공을 돌리라는 그 지루하고 번거로운 지시사항은 무시해버려라. 당장 다리를 휘둘러서 중거리 슛으로 끝내버려.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저는 슈아니에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 팀에서 가장 귀뉘 있는 선배로부터 공식적인 사격 허가 발포 명령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믿음을 건 도박. 왜 감독의 지시를 거역했는가? 기자는 즉각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프로 선수가 터치라인 바로 밖에 서 있는 감독의 전술 시스템을 감히 정면으로 거스르려 했느냐고 말이죠. 위고 요리스는 최상위 스포츠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개념인 생존 본능으로 슈아니에르의 심리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슈아니에르가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의 말은 거역할 배짱이 있으면서 손흥민의 말에는 순순히 따랐는지 묻습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선수의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요리스가 전술판과 본능 사이의 선택을 해부했습니다. 경기 흐름이 극단적인 교착 상태에 빠지면 피치 위 선수의 뇌는 자동으로 반문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기계적으로 차봤자 골을 못 넣을 텐데 그렇다면 소니의 시야를 믿고 한번 도박을 걸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는 선배의 조언이 가진 전문적인 가치를 확언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득점 전환율과 양발 슈팅 능력을 소유한 선수입니다. 공간에 대한 그의 시야와 상대의 약점을 냄새맡는 능력은 회의실에 있는 그 어떤 이론적인 전술판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슈아니에르는 도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안전하게 패스하라는 지시도 벤치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감독의 호통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다리를 휘둘러 상대의 골망을 찢어버리는 두 번의 중거리 슛을 꽂아 넣었습니다. 감독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술 구조를 파괴한 그 결정이야말로 오늘 LAFC에 온전한 승점 3점을 가져다준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침묵의 분노와 진정한 권력, 이 충격적인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LAFC의 주장 요리스는 2대0 스코어가 만들어진 직후 잔디 위에서 벌어진 극도로 미묘한 디테일 하나를 짚어냈습니다. 이 디테일은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의 극심한 모순적 심리 상태를 폭로하고 라커룸 내 권력 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점은 2대0으로 앞서 나가자마자 LAFC 선수단 전체가 즉각 라인을 내리고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의 점유율 축구와 안전한 횡패스 전술에 극도로 순종적으로 얌전하게 다시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리스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두 골이라는 미천이 생겼으니 굳이 득점을 위해 다시 반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벤치의 무력함을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 골이 터진 후 저는 테크니컬 에어리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은 코치진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호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억지스러웠고 그 이면에는 분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자신이 공들여 구축한 전술 시스템을 멋대로 파괴하고
독단적으로 플레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절대 누구에게도 화를 내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전광판의 결과가 그 모든 행동을 정당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도스 산토스의 꿀먹은 번거리 같은 침묵은 축구의 잔혹한 진리 하나를 증명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그의 전술판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라운드 위의 주장으로서 저는 이 팀의 내부 사정과 호흡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두 골의 득점자는 마티오의 슈아니에르지만 이 승리의 영혼과 시야 그리고 진정한 저작권은 100% 손흥민의 두뇌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위고. 요리스라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의 직설적인 폭로는 즉각 전술 분석 채널들에서 폭발적인 화제로 떠올랐고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을 철저히 고립된 위치로 몰아넣었습니다. 티에리 앙리 슬래시 전 아스널 전설 및 전술 분석가 CBS 스포츠 방송 중 요리스의 증언은 오버코칭, 과도한 전술 지시이라는 개념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것과 같다. 감독이 선수들을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하려고 할 때 팀은 창의성과 변수를 잃게 된다. 손흥민의 비밀 신호는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사실상 플레잉 코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LAFC는 도스 산토스의 철학이 아니라 개개인의 축구 IQ 덕분에 간신히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랜트 월, 미국 저명 축구기자, 남긴 유산. 이것은 심각한 권력의 위기다.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보다 동료의 시야를 더 신뢰할 때 팀이사 연승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스 산토스의 입지는 극도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요리스는 LAFC 라커룸 전체가 속으로만 생각하던 것을 용감하게 밖으로 꺼냈다. LAFC의 이 대형 승리는 겉보기에는 전승 기록의 연장이었지만 위고. 요리스의 해부학적 렌즈를 통해 볼 때 그것은 전술판의 이론과 잔디 위 현실 사이의 치명적인 단절을 폭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티오의 슈아니에르의 두 골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